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13번째인가요? 13번째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고구려 건국연대를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 건국 정립의 고구려 건국연도를 기원전 217년으로 하면은 어때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의의는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만주 영토 문화에 대한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왜?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면 한사군이 만주에 진입을 못했다. 한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그래서 만주의 영토 문화는 우리 한민족의 보편적 고유성과 상속성을 지킨 문화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동국공룡을 근원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동국공룡은 고구려가 현도군의 고구려에 출발하여 성장한 것이므로 한족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현동군 설립 110년 전부터 고구려는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난번에는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에 만주를 강점하게 한 한족 중국에 날조된 영토공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삼국지 유서 동의전 그리고 또 후한서 동의열전에 나오는 한무제 2년에 조선을 정벌하여 유만의 손자 우고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해서 사군을 설치. 그런데 옥저성을 현동으로 삼았다라는 그 부분이에요. 이미 사기 조선열전 등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유만조선은 요와 서쪽과 나나 사이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폐수 옆에 고진공지에서 유만을 살게 해줬다. 기준이 번조선의 왕일 때 유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을 왔는데 고진공지에 살게 해줬더니 그 세력을 키워서 기준을 몰아내고 기준은 여기 요와 밑에 바레만을 통해서 백제로 도망을 가고 유만이 그 자리를 잡았다. 이쪽 나나 이쪽 어디서 도망을 갔겠죠. 여기서 바레만을 통해서 도망을 백제로 가고 그리고 유만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거는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뀐 거라 유만도 이름을 계속 조선이라는 이름을 썼다. 그 유만조선이 그래서 조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건 사기 조선열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사군은 한반도 평양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면 그럼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했다고 할 수 있죠. 왜? 유만의 손자 우고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해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존재했다고 우기는 학자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한사군은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말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만조선이 한반도에 있지 않았던 한 결국 한사군은 한반도 평양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김종수 박사가 그리신 그 수학적 위치고정 방식을 통한 그 지도를 첨부해서 증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주의 영토 문화는 한족 중국 간 무관해서 영토 문화론을 근거로 한 문화적 토론에 의해서 만주의 영토권도 우리 중국 한족과는 무관하고 우리 한민족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쭉 했어요. 또 중국이 동국공정의 기초를 내세우고 있는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는 근거는 현동군에 설치된 고구려에서 고구려가 발전했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물론 첫째 중국 대강역에서 설치해서 무슨 부여조건 어쩌고 길게 해갖고 넷째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다 그 후손들은 함족에 흡수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중국이 얘기하는 거고 후한서나 우리 역사책도 아니에요. 진해 역사책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다. 후한서나 선화봉사 고려도경 또 삼국지 등의 기원전 107년 현동군 설치 당시에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던 것을 기록된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삼국지나 사기 후한서 이게 다 중국에서 기록한 역사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기록한 자기네 역사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삼국사기에 기원전 37년이라고 돼 있는 그거 하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유만조선의 존재라든가 또 한사군이
평양에 있지 않았다든가 또는 동북공정이 그 날조된 주장이라는 근거 등을 추정하다 보면 그렇게 추론된 그거를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추론된 여러 가지 기록과 제기된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기원전 37년으로 기록된 고구려 공룡도는 당연히 소급돼야 한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북한 소년정의는 기원전 277년이라는 이론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고구려는 연나라랑 겹쳤어야 돼요. 그런데 소년정의 자신도 연나라가 222년에 멸망했다. 그러니까 221년에 멸망했으니까 그 이후 왜 삼국사기에 김부식이 실수로 진, 한의 모퉁이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진한의 모퉁이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 이후 그러면 기원전 217년이 맞는다는 이론을 설정했습니다. 한독 중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날조된 동북공정을 지금 우리들한테 강요하고 자기네도 강요했지만 그리고 역사 문화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나라 최고 영역이 한쪽 중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영토 확장에 매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북공정을 역사공정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흔히. 동북공정은 분명히 말하지만 역사공정이 아니라 영토공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토공정이라는 용어도 제가 처음 썼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영토공정이라는 건 중국이 펼치는 모든 공정의 종합판이다. 그러니까 동북공정, 단대공정, 중화문명탐험공정, 홍산문화론 이런 것들이 전부 근대문화공정까지 영토를 중국이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영토다. 쉽게 말하면 동북공정 역시 영토를 목적으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 쓰이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족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한 모든 영토공정이 단순히 그 역사를 자기네로 걸로 만들기 위한 역사전쟁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지배했던 최대 강역의 영토를 중국 영토로 만들겠다는 속셈에서 벌이는 총성없는 영토전쟁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영토 문제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 그냥 총 쏘고 미사일 쏴서 영토를 침략하고 이래야만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역사를 수단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뭐 무기를 수단, 그러니까 총, 대포 이런 무기를 수단으로 해서 하지만 중국은 지금 역사를 수단으로 해서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는 역사를 수단으로 해서 우리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직시하고 대응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서 중국한테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2004년 8월 23일 날 중국이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파견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학술 교류에 노력하자 일어났어요. 무슨 소리냐? 영토 문제는 정치적인 거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단순히 학술 교류를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한국의 고구려 역사재단과 중국 병광사지 연구중심이 2004년, 2000년 두 차례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밀어놓고 통하는 것만 이야기하자. 즉 구동존이라고 그러죠. 그 작전에 넘어가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 서로 다른 건 밀어놓고 통하는 것만 얘기하자. 동북공정 갖다 놓고 우리가 중국하고 통할 게 뭐가 있어요? 통할 게 하나도 없지. 결국 중국의 그 작전에 넘어가서 역사 침탈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중국의 역사 침탈에 대해 제기하지 못하니까 그건 결국 묵인해 주는 꼴이거든요. 자, 니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구려 역사 우리 거라는데 니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죠. 물론 많은 학자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영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다만 역사가 우리 거라는 걸 왜 영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역사가 우리께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영토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 역사 우리 걸 내고 영토 니네 가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우리는 이렇게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찌그러진 한반도 반쪽 아래 산다? 역사를 올바로 잡자는 거는 문화가 누구의 문화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그 문화의 문화 주권자를 올바르게 정의하자는 것은 바로 영토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공룡을 비롯한 모든 공정들은 바로 영토 공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총성 없는 영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영토 문제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만주의 영토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만주의 문화 주권과 영토권을 재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틀에서 벗었던 4대 식민사관 다 벗어던지고, 또 고구려 공예대가 기원전 37년이라고 쓰여있는 삼국사기의 그 한 규절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다면 삼국사기에 있는 진한의 한 귀퉁이에 끼어 있었다든가 동북쪽 귀퉁이에 끼어 있었다든가, 또 고구려 수도는 의무려산이라든가, 왜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중국이랑 일본은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그러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해 갖고 이러는, 그게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유물에 현혹되면 그거는 100% 잘못인 거예요. 왜? 중국이나 일본은 엄청나게 지금 왜곡을 해놓거든요. 그 왜곡된 문화와 그 왜곡된 역사에 빠져들어가면 결국 뭐가 돼요? 결국은 그럼 만주 니네 거, 대마도 니네 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그걸 또 우리가 당장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문화형 토론에 대해서. 물론 문화형 토론을 가지고 홍의식 박사님이 말씀하신 문화가 행해지는 영토라는 개념으로 한다면 그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제가 주장한 거를 가지고 제가 주장한 영토권을 규명하는 이론으로의 문화형 토론을 얘기하면서 또 홍일식 박사님의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이상하게 LA 한인촌에서 우리 문화가 행해지니까,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민족 문화가 행해지니까 LA 한인촌은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항의하는, 또는 LA 한인촌에 또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빨리 행해지고 있으니까 무슨 문화가 우리 한민족 거니까 뭐 그건 우리 거다, 만주에 지금 어떤 한민족의 문화가 행해지고 있으니까 우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주에서 행해지는 한민족의 문화가, 만약에 만주에 지금 중국 문화가 엄청 들어와서 중국 춘절이면 그 불꽃 노래고 막 이렇게 사자놀이 이런 거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행해지니까 그럼 중국 영토네. 그렇게 왜곡되고 이런 영토가 아니라,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영토가 아니라 영토 문화론을 반드시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문화형 토론, 영토 문화론에 의해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고 그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문화형 토론을 응용한 그런 문화형 토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형 토론에서 영토권을 정의한다고 하면서 영토 문화론을 얘기를 안 한다, 또는 영토 문화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100% 문화형 토론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만주에서 우리 한민족 영역을 진짜 올바르게 정의해야 돼요. 왜? 고대사는 물론 근대사에서도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정의해서 누락되거나 잘못되고 왜곡된 거, 지명이나 위치, 국경 물론 건국과 패망 등에 대해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민사 간에 꽉 매여서 고려는 청천강, 그래서 강동육주는 청통강에서 압록강,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머릿속에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강동육주는 청천강에서 압록강 사이에 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뒤에 평양에 대해서, 고구려 평양과 고려 서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TV에서 어쩌다가 그거 한번 하더니 좀 뭐 시청률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이쪽 TV 저쪽 TV에서 너도 나도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막 그걸 하더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중국하고 일본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러니 지금 있는 거를 올바르게 밝혀내기 위해서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적어도 이거 우리께 여기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요하라는데, 고개를 한번 갸우뚱하고 방송 정도는 멈춰줄 줄도 아는 게, 사실은 그게 서로
같은 민족끼리 또 우리 거를 찾기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거 뭐 네 욕심이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구려 평양, 그게 바로 대진국 발해의 요양 고성이었고 그게 바로 고려 서경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구려 수도 천도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대, 2대, 10대, 11대, 16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대 유리왕 때의 천도는 저게 유리왕 때가 아니라 태조대왕 때라는 이론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그걸로 학위를 받고 계세요. 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왕이 5세손이 5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가긴 가야 되는데 기원전 3년쯤에는 저게 갔을 텐데 아니면 뭐 그 전에라도 그 후에도 갔을 텐데 기원전 217년에 고구려가 세워졌을 경우 이제 유리왕은 기원전 183년에 즉위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지. 그러면은 그 사이에 왕들이 막 고구려 건국연대가 줄어들고 막 이랬으니까 건국연대가 소급돼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는 태조대왕 때가 맞을 것이다 라는 이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지금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태조대왕 때부터 이렇게 왕세가 바뀌어요. 왕세손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영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추모왕부터 유리왕 때 이렇게 천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구려 건국 수도가 환인이라고 그랬는데 첫 수도가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일제가 만들어낸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환인에 있었다. 환인에서 시작했다. 이건 일본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삼국사기에 의무려산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의무려산 그 주위에 의현까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삼국사기 37에 보면 흘슬볼송과 졸보는 같은 곳이다. 주례에서 보이는 북친의 의무려산이며 요나라 때 그 아래 의주, 지금의 의현이죠. 의주를 설치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 첫 수도는 의무려산과 의현 일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사 때 그러고 나서 여기 보이는 대로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그리고 산상왕은 환도로 동천왕 때 평양성, 고건왕 때 환도성, 고건왕 때 동황성 그리고 장수왕 때 평양, 평원왕 때 장안성으로 천도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